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감추고 또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가렸고 추가 피해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계획 번호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 집에서 같이 살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강도살인은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기영이 살해한 50대 여성을 매장했다고 자백한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선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과 범행에 쓴 둔기를 함께 가방에 넣어 이 인근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수색 당시 경찰견이 한때 발견 징후를 보이기도 했지만 한파로 땅이 얼어붙으며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6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전 씨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는 남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이 카메라 앞에 공개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전 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진짜 정말로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 씨는 범행에 앞서 살해 도구와 일회용 위생모, 장갑 등을 챙겨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주거지 정보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알아냈습니다. 또 범행 전엔 은행에서 1,000만 원대 예금을 찾으려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들이 전 씨의 계획적 범행과 도피 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의 심리 파악을 위해 프로파일러 등으로 구성된 행동분석팀을 도입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 전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유사 범행 예방 등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복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는 25살 이석준입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간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개 결정했다고 심의위는 설명했습니다. 유사범행 예방 효과와 2차 피해 우려 등도 공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씨는 2달 전쯤 A씨와 교제하다 지난 6일 A씨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친구에게 보낸 컴퓨터 메시지에서 많이 폭행당했다,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유족은 밝혔습니다. A씨 가족은 해당 친구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유족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다음 날인 7일 A씨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가족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10일 A씨 어머니와 동생이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E씨가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했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는 35살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심의위는 김병찬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약 2년 전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귀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이별했지만 김병찬은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5차례나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애를 놀래키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때나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지난 7일 피해 여성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엔 김 씨에게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등의 잠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9일에 피해자를 찾아간 데 이어 11일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 매뉴얼에는 스토킹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를 즉시 입건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잠정 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인 36살 고유정입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 첫 공개 모습인데요. 모자나 옷으로 가리지 않았지만 머리를 풀고 얼굴을 숙이고 또 손으로 가리기까지 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공개를 거부한 건데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SNS 등에는 이렇게 고유정이 피하는데 신상 공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찰이 못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고유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 남편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범죄의 끔찍함 때문일 겁니다. 신상 공개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피의자들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제공해서 공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 당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일부 언론에선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0년에 신상 공개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지금까지 있는데요.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서의 신상 공개 기준 이렇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사건, 또 범죄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사건을 맡은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각각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강력 사건이라도 신상 공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 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유정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입니다. 고유정 옆에 가운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4살의 김다운, 옆에 얼마 전이었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42살의 안인득입니다.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로 고통받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 원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신상 공개로 범죄가 예방된다면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그런 결과는 들어보지를 못했다며 이른바 망신 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는 2010년 이후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 201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3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고유정이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가린 탓에 얼굴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4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친 고유정이 경찰 진술 녹화실을 걸어 나옵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자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가려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세복 씨 경찰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 시인하시나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고 씨는 얼굴 공개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을 살해한 범행 동기 역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전 남편의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을 고 씨가 여러 차례 버리는 장면을 포착했지만 계속된 해상수색 작업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완도항과 경기도 김포 등에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루어진 펜션의 업주가 반발하면서 현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고 씨와 참고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9살 김성수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 씨는 또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면서 자신의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공주 치료 감호소로 이송됐으며 길게는 한 달 동안 의사나 전문가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받게 됩니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김 씨에 대한 감정 유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경찰이 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88만 명을 넘겼습니다. 또 피해자 A씨가 일하던 PC방에는 오늘도 시민들이 A씨를 위로하는 메모지와 국화꽃을 두는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